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제 구매 대행 매출, 제 실제 장부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보시고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유튜브라든지 다른 매체들에 보면은 구매 대행으로 월 매출 5천 찍었어요, 1억 찍었어요, 2억 찍었어요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러면 과연 내가 구매 대행으로 매출 5천을 냈을 때, 1억을 냈을 때 과연 순이익은 얼마나 될지 오늘 한번 자세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실제 장부를 공개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분명 저처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렵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세법상 구매 대행 매출은 내가 판매한 총 금액이 아니라 전체 판매한 금액에서 내가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실제 상품가만큼을 빼고요. 배송비를 제외한 이 금액이 실제로 구매 대행 매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다수의 이렇게 매출을 공개하는 분들은 이런 세법상 매출이 아닌 판매 총 금액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월 매출 4천, 5천 찍었다고 했을 때 실제 순이익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고객님한테 결제받은 금액, 그 금액을 합친 금액이 4천, 5천 이 정도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는 과연 얼마를 벌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과 다르게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세법상 매출, 고객 결제 금액에서 내가 들어간 모든 비용을 제외한 비용만큼을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마켓에서 국세청으로 정보가 넘어갈 때는 고객이 결제한 금액만큼 넘어가기 때문에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매일 장부를 작성해서 내가 이 물건을 고객한테 얼마에 팔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해외에서 이 금액을 결제했고 배대지에서 이 금액을 결제했다. 이거를 매일매일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저는 한 건도 빠짐없이 이 장부를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년 12월 기준으로 저의 실제 고객 결제 금액은 얼마고 제 순매출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장부를 엑셀 파일로 옮겨보았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고객님 개인 정보라든지 제 쇼핑몰 계정은 지금 다 이제 지워진 상태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실제 고객이 결제한 금액, 그리고 마켓 수수료, 배대지에서 결제한 금액,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정리해둔 파일입니다. 업무를 진행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엔 주문 처리 알바분이 계시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이 엑셀 파일을 공유하면서 자료를 보고 있고요. 지금은 설명의 편리를 위해서 엑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파일입니다. 먼저 이 엑셀은 어떻게 뽑나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샵마인 주문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지금은 실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은 상태고요. 샵마인에 보시면은 신규 주문, 이제 신규로 들어온 주문이 있고요. 이 주문을 내가 확인을 누르시면은 발송 대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문이 들어오면은 타오바오에서 결제는 제가 하고요. 결제를 마친 물건들은 제가 발주 확인을 눌러서 발송 대기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바분이 발송 대기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장부도 정리해 주시고 배대지에 배송 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의로 몇 개를 발주 확인을 해봤고요.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엑셀 파일 생성을 눌러주시면은 이 자료를 그대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엑셀을 받을 때 기본 양식으로 받으실 수도 있지만 내가 미리 선택해 놓은 양식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장부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 장부 양식으로 엑셀 파일 생성을 눌러주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엑셀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 장부 아래쪽에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이제 이 정보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장부 뒤쪽을 살펴보시면은 공란으로 이렇게 엑셀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실제로 그날의 환율, 그다음에 제가 타오바오에서 결제한 금액, 또 제가 사용했던 배대지에서 배송비를 결제한 금액, 이것을 기입을 하게 되고요. 기입 후에는 실제 얼마가 남았는지 여기에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일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샵마인으로 엑셀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장부 아래쪽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에 채워줘야 하는 부분, 타오바오에서 결제한 금액, 내가 결제했던 배대지에서 또 얼마를 냈는지 이런 것을 수기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2월 장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뒤쪽에 가시면은 이 엑셀 장부 중간쯤으로 넘어오면은 파란색 부분이 실제 알바분이 이제 작성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여기서 제가 매출을 관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실결제액 부분, 여기 W행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달의 총 매출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엑셀이기 때문에 이 열을 선택을 하면은 하단에 이렇게 합계 금액이 나오는데요. 조금 잘 보이시라고 여기에 수식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수식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수식인데요. 이 W 행에 모든 숫자를 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W3부터 W1500 정도까지 더해보면은 이렇게 실제로 12월에는 제가 4,18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고객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고요. 나중에 저희가 마켓에서 정산을 받을 때는 마켓별로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겠죠. 제가 샵마인을 쓰기 전까지는 정확한 이 마켓 수수료를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이버도 똑같이 6%가 아니라 검색해서 들어왔냐 아니면 뭐 다른 데를 타고 들어왔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바뀌고요. 쿠팡이나 11번과 같은 오픈마켓은 카테고리별로도 수수료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샵마인을 이용을 하시면은 정확히 마켓에서 떼어가는 수수료와 내가 실제로 정산받을 금액을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똑같이 합계를 내어보았는데요. 제 이때 실제 매출은 4,186만 원이었지만 마켓 수수료 253만 원 제외하면은 제가 정산받은 금액은 3,9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저의 매출이 아니겠죠? 제가 타오바오,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을 하기 때문에 타오바오에서 결제한 금액과 배대지에 지불한 배송비를 빼면은 실제 저의 순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달에는 제가 배대지에 578만 원 정도 결제를 하였고요. 지금 해외 결제 금액이 환율이랑 위안화 두 가지로 나와 있어서 여기에 원화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원화는 178위안짜리를 197 환율로 계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가 35,000원 타오바오에 지불을 했고요. 고객이 57,200원을 결제했는데 마켓 수수료 1,550원 나가서 저는 55,648원 지금 정산 받을 거고요. 배대지에 7,550원, 다음에 타오바오에 35,000원 결제를 했기 때문에 실제 순매출은 여기 정산 받을 금액에서 원화 결제 금액과 배대지 결제 금액을 뺀 이만큼이 저한테 순수익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부가세 제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일반 과세자로 전환 시에는 이 순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것을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부가세 금액을 제외한 제 실제 매출을 기입을 해두었는데요. 다행히 간이 사업자가 연 8천만 원으로 바뀌면서 제가 작년에 약 7천만 원 정도를 벌었기 때문에 간이를 유지하게 되어서 이 금액만큼 거의 그대로 매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마진율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실제 결제 금액에서 내 순매출만큼의 비중을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한번 마진율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순매출 나누기 실제 결제액 곱하기 100 하면은 제 총 마진은 약 3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했을 때의 이점은 지금 여기 한 줄이 이제 고객님 한 분이 주문하신 내역인데요.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 팔아서 이제 총 남는 금액이 13,000원 정도. 제가 이제 항상 상품당 저지선을 10,000원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은 가격을 별도로 수정하지 않고 두는 편이고요.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남는 금액이 8,500원 정도 됩니다. 또 이 상품은 가격을 잘못 설정해서 1,700원 이렇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이 장부를 확인해서 10,000원 이하로 남는 상품들은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식으로 수정을 해주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물건 가격이 많이 남는 상품이다 하면은 이런 상품들은 조금 가격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도 합니다. 배대지 결제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주문건은 고객이 한 번에 2개의 물건을 구입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2개를 합친 가격만큼이 이 물건을 팔았을 때 남는 금액이 됩니다. 저는 사실 부업으로 하는 거다 보니 업무 시간에 제가 CS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크무비, 크고 무겁고 비싼 상품보다는 조금 작고 가볍고 저렴한 상품 위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 결제 금액이 17,800원, 굉장히 저렴하지만 고객이 2개 이상 구매할 확률이 높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많이 소싱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장부를 관리하면 좋은 점은 여기에 고객 주문 일시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지금이 12월 20일이라고 해볼게요. 12월 20일인데 이 물건에 배대지 결제 금액이 입력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고객에게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주문 일시 기준으로 2주가 초과한 물건들에 대해서 배송이 왜 늦어지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미리 고객한테 연락을 보냅니다. 고객님, 주문한 지 2주가 되었는데 지금 세관 통관이 늦어져서 조금 늦게 도착할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먼저 연락을 하면은 훨씬 취소나 반품 비율도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내진 않고 이런 주문 일자 관리까지 주문 처리 알바분이 해주고 있습니다. 주문 일시 기준으로 2주가 경과된 물건들에 한해서 매주 1에서 2회 필터링해서 고객에게 미리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1,33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매출의 끝이 아니겠죠? 이제 제가 들어간 비용들을 계산을 해보아야 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330만 원이라고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330만 원 정도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직원 비용이 있습니다. 주문 처리 알바 비용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100만 원을 주고 있고 매출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매출이 높은 달이었기 때문에 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만 원은 직원이 실제 수령한 금액이고 저는 이제 원천세나 소득세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약 21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상품 등록 알바가 있습니다. 상품 등록 알바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60에서 7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고 이것도 세금까지 포함해서 넉넉하게 70만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사용 비용이 있습니다. 먼저 쿠데 프로그램인데요. 쿠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톡방에서 스텝 활동을 하면서 대신에 쿠데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서 사실 나간 비용은 0원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실제로 프로그램 비용을 냈다고 가정을 하면은 16만 5천 원이 발생합니다. 또 샵마인 프로그램이 한 달에 22,000원입니다. 그 다음 업무용 CS폰이 있는데 CS폰에서도 통신비가 나갑니다. 알뜰 요금제를 쓰고 있고 매달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나가는데 올림해서 만원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자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달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 퍼센트를 종합소득세를 대비해서 따로 빼두고 있습니다. 이 세율표를 처음 보시는 대표님들도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1,200만 원 이하 금액까지는 6%로 계산을 하고 1200에서 4600 금액은 15%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누진세액 공제라는 것이 원래는 1200만 원에도 15%를 부여해야 되지만 1200만 원까지는 6%를 부여해서 8만 원 정도를 이제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이브가 아니라 이 구간에 따른 이제 금액 차이인데요. 어쨌든 저는 이런 전체적인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제 소득이 연간 1억 5천 정도 이하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25% 금액 정도를 따로 빼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따로 25% 빼는 금액 이렇게 330만 원 정도 따로 빼놓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이런 비용이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 비용도 대략적으로 올림을 해서 40만 원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무실 비용도 나가는 게 추가로 없고요. 사업자도 하나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 비용도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시거나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대표님들은 여기에 사무실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할 거고요. 만약 사무실을 또 따로 대여를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들어가는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야 하겠죠. 저는 재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 비용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번 돈은 총 매출에서 들어간 이 비용만큼을 다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금액을 다 제외했을 때 실제로 657만 8천 원 정도가 저한테 남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매출은 4천만 원 초반이었지만 마지막에 남는 금액은 약 66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남았네요. 만약에 반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작성을 해서 또 마이너스 손실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좀 작고 가벼운 상품 위주로 하다 보니 반품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이 장부에서도 반품이 난 건에 대해서는 다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 따로 반품에 들어간 반품 배송비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품비가 월에 또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반품비도 사실 여기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약 640만 원 정도 남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매출 매입 내역을 정리하는 이유는 정확히 내가 얼마를 버는지 알아야지 나의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첫 구매 대행 목표가 월 순수익 300이었는데요.
했는데요. 막상 순수익 300을 달성했음에도 저한테 남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이런 짜잘한 세금이라든지 프로그램 비용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을 그때는 정확히 계산을 하지 못해서 실제 장부상 금액과 제가 실제 버는 돈의 금액이 상이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님들이 여기서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은 구매 대행 하실 때 매출 목표를 전체 매출 목표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에 집중해서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상 매출 2천만 원을 달성하고도 이런 기타 비용들에 의해서 나한테 남는 돈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아요. 또 저는 이때 당시에 광고를 따로 돌리고 있지 않았는데 현재는 광고비로 월에 20에서 30만 원 추가적인 지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정확하게 얼마를 정산받고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나 지출을 많이 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매 대행으로 월 300을 벌고 싶다 하시면은 정확히는 300이 목표가 아니라 순수익 기준으로 약 400 정도 목표로 잡아야지 떨어지는 돈이 300만 원 정도로 맞춰지실 거예요. 그래서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매출 몇 천만 원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얼마를 벌어갈 수 있을까, 실제 이 금액만큼을 추가로 벌려면은 내가 얼마만큼의 목표를 잡아야 될까, 이런 것을 확실히 하셔야 돈을 확실하게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종합소득세를 330만 원으로 잡긴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올해로 낸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이 달 기준으로는 약 50만 원 정도 나간 비율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는 실제로 940만 원 정도 벌게 되었는데요. 항상 이 남는 금액을 산정하실 때도 너무 널널하게 잡으시기보다는 조금 타이트하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셔야지 나중에 남으면 남았지 돈을 더 내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장부 정리를 매일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매일 장부를 작성해서 세금 신고를 할 때도 편하게 신고를 하시고요. 저처럼 마진 관리라든지 배송 관리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부를 작성했을 때가 제가 구매 대행을 한 지 1년 정도 되는 시점이었는데도 마진이 과도하게 적게 잡힌 상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심한 경우에는 역마진이 나는 상품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매일 관리하지 않으면은 배송비나 마진 잡는 거에 대한 감각이 절대 늘 수가 없습니다. 귀찮더라도 꼭 매일 장부 관리를 하셔서 이런 누락 없이 잘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유튜브가 댓글이 생각보다 많이 안 달리더라고요. 댓글이 10개가 넘어가면은 샵마인으로 실제 장부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